역 주변이나 번화가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도를 아십니까? 하시는 분들이죠.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말을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거는 사람이 있고요. 말을 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만해 보이나? 도대체 나의 무엇을 보고 만만하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를 만만하게 본다라는 생각이 들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만만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자존감 헬퍼 임다정입니다. 나는 무표정하게 길을 가는 것 같은데도 혹시 도를 믿으시나요? 저에게 음료수 한 잔만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상님께 제사가 필요합니다. 일명 도를 믿습니까? 도밑걸, 도밑보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유난히 많이 붙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붙잡히는 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나도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고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붙잡히면 진짜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짜증이 치솟아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랑 대화를 한마디도 해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네가 착해서 그래. 네가 착해 보이나 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나를 붙잡았던 그 사람들, 나랑 대화 한마디라도 해봤나요? 아니죠. 그러면 대체 나의 무얼 보고 착해 보인다? 만만하게 보는 걸까요? 이걸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결국 이 대화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서 착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그걸 바로 비언어적 메시지라고 합니다. 비언어적 메시지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메시지는 크게 언어적 메시지, 비언어적 메시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메시지는 말 그대로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예쁘다, 아름답다, 귀엽다, 이런 것들이 다 언어적 메시지죠. 일반적으로 문자나 카톡, 메일, 이런 것들은 언어적 메시지만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서 여러 번 생각하고 보내게 됩니다. 언어적 메시지는 같은 말이라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언어적 메시지로만 전달할 때는 정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웃음 표시를 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슬픔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유유를 해서 보내기도 하죠. 이건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언어화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언어적 메시지는 뭘까요? 비언어적 메시지는 언어적 메시지를 제외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범위가 넓은데요? 그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비언어적인 메시지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표정이나 말투, 손짓 등이 있습니다. 문자나 메일, 카톡처럼 언어적 메시지로만 가는 게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같이 전달됩니다. 전화를 할 때도 그렇고요. 대화를 할 때는 특히 더 그렇죠. 이 비언어적 메시지가 주는 힘은 사실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로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A, B, C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 B는 친구예요. C가 뭐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꾸 했던 말 반복해. 짜증이 나요. 그러면 A가 B에게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죠. 어때요? 말이 한마디도 없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야, 쟤 왜 저래? 몰라,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느낌이 그냥 표정으로 말하는데도 느껴져요. 우리가 가장 와닿는 또 다른 예시로 이 비언어적 메시지의 중요성을 보여드릴게요. 잘했어 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을 두 가지 버전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버전입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두 번째 버전. 잘했어. 잘했어. 지금 두 가지 버전 들려드렸는데 같은 잘했어인데 느낌이 어쩜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언어적 메시지에 버금가게 때로는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럼 나는 평소에 어떻게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시죠? 만만하게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스스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의 특징을 이야기해보면 말끝을 늘리거나 흐리고 눈빛이 불안해 보이거나 약간 흐리멍텅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착해 보인다를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착하다와 착해 보인다의 차이는 착하다는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 착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착해 보인다는요. 그런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표정이나 태도를 보고 저 사람 좀 착해 보여 혹은 만만해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착해 보인다는 말 칭찬으로 들리시나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나랑 대화를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착한 줄 어떻게 알아? 근데 나한테 착해 보인다고 한다? 그 의미를 되짚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착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면 한번 그 의미를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해 보인다가 과연 칭찬일까? 앞으로 계속 착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그리고 이 착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그 프레임에 나 자신을 가둬버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착하다가 아닌 착해 보인다라는 말은 사실 만만해 보인다라는 의미와 비슷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만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착해 보인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나한테 진짜 진심으로 너무 칭찬으로 받아들여지고 저는 불만이 없어요. 혹은 만만해 보이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 없는데 그럴 수도 있죠. 나를 만만하게 볼 수도 있지.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 없어요. 나를 좀 낮잡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불만 없습니다. 나를 가지고 막 웃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래서 기분이 상할 때도 있지만 괜찮아요. 어딜 만합니다. 나는 상관없어요. 하신다면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만만해 보이고 싶지 않다. 이제는 만만해 보이는 게 나는 너무 지겹다 하신다면 연습을 조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알려드릴 한 가지는 꼭 한번 연습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비언어적인 메시지라고 하면 표정, 말투, 눈빛, 몸짓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눈빛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거울 혹은 핸드폰이 있다면 손에 잘 들어보세요. 손에 들어보시고요. 거울이나 핸드폰 속에 있는 내 얼굴을 보면서 한번 내 표정은 어떤지 5초 동안 잠깐 멈추시고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보셨나요? 어떤 표정이셨어요? 혹시 이런 표정이셨나요? 눈은 개심칠에 뜨고 눈에 힘이 없고 딱히 생기가 보이지 않는 이런 눈. 얼굴 중에 눈 하나인데 그게 뭐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 저 사람 눈빛력이 진짜 장난 아니다. 어떻게 저 눈빛에 감정이 다 담겨있지? 야, 대단하다. 그만큼 이 눈빛은요, 표정에서 내 에너지를 표출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 힘을 이렇게 풀고 반쯤 뜨고 그러면 힘이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지 않죠. 이게 참 재밌게도 눈빛이 그러면 나의 몸태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눈빛이 힘 풀리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약간 어깨 힘을 이렇게 딱 풀고 이렇게 걷게 되죠. 눈빛을 좀 당당하게 하면 좀 어깨도 올라가고요. 몸도 좀 더 정면을 향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힘이 없어 보이는 눈빛이 지금 이 순간만 그런다라기보다는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그런 표정을, 그런 눈빛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눈빛이 바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힘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보통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 눈을 말로 표현하자면 또랑또랑하다, 똘망똘망하다, 눈에 힘이 있다, 눈에 생기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부터 이 눈빛을 하루 종일 하고 다녀야 돼 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기 쉽지도 않아요.
이런 눈빛 24시간 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런 눈빛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눈빛을 장착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번은 어렵지만 그 다음은 조금씩 쉬워집니다. 그 백종원 대표 아시죠? 백종원 대표도 자기 인상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손님들 앞에 가기 전에 늘 거울로 100번씩 어서오세요를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연습이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방법은요, 양치를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길을 가면서, 혹은 볼일을 보면서 내가 언제든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는 양치를 하면서 좀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양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울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연습을 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눈을 이렇게 지금 뜨고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힘을 줄 거냐면 여기 눈꺼풀에 힘을 줄 거예요. 세게 부리부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눈꺼풀에 약간의 힘을 주면 자연스럽게 눈이 동그랗게 떠지거든요. 이렇게 눈을 깜빡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사실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눈을 좀 자주 깜빡이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는 눈을 많이 깜빡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눈을 너무 많이 깜빡이면 약간 불안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최대한 많이 깜빡이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자연스럽게 깜빡이도록 두시고요. 그리고 초점도 중요합니다. 초점을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초점도 흐리게 하지 마시고요. 초점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봐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초점을 너무 흐리멍텅하게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살짝 미소 짓는 연습까지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연습을 언제 하냐 따로 시간 내서 할 필요 없어요. 양치할 때, 그냥 자기 전에 누웠을 때, 일어났을 때, 길을 가면서 전철 기다리면서 버스 기다리면서 운전하면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따로 내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순간부터 이건 부담이 되고요. 하기 싫은 게 돼요. 그래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자존감 헬퍼 임다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